안녕하십니까. 이장 놀이터의 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 그리고 기본적인 도매 유통에 대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소매 가격이란 무엇인가? 소매 가격은 여러분들이 문방구나 슈퍼 혹은 편의점에 가셨을 때 구입하고자 하시는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물건 살라고 딱 봤는데 가격 써 있으면 그게 소매 가격이에요. 즉 소매 손님은 여러분들이시고 소매상은 여러분들께 물건을 파시는 슈퍼 사장님들 같은 분들이지요. 그럼 도매 가격이란 무엇인가? 도매 가격은 문방구나 슈퍼 혹은 편의점 종사자분들이 전자에 설명드렸던 소매 손님들께 팔 물건들을 구입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이윤을 남기시려면 그만큼 조금은 싼 가격의 물건들을 구매해서 소매 손님들께 판매를 해야겠지요. 여기까지 소매 가격과 도매 가격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메이저급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손오공 왕구라든가 영실업, 그리고 아카데미 왕구, 이런 유명한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보통 총판업 측에 납품을 할 때 52%에서 53%의 납품을 합니다. 즉 만원짜리 장난감을 5,200원 혹은 5,300원에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그 총판 업체들도 이윤을 남겨야겠기에 일반 도매상들에게는 58% 내지는 60%의 납품을 합니다. 대신 카톤 박스, 아주 큰 박스 위주로 납품을 하지 한두 상자 정도로는 팔지도 않습니다. 즉 만원짜리 장난감을 5,800원 혹은 6,000원에 납품을 한단 말씀이 되겠죠. 그럼 도매업자들은 소매업자분들께 출고할 때는 얼마나 남겨 처먹고 출고를 하느냐? 인빙을 묻긴 뭘 처먹어. 저희 같은 경우는요 58%의 물건을 받습니다. 그것을 60%에 출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만원짜리 장난감 하나 팔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200원 남아요. 200원. 정말이에요? 200원 남는다니까. 물론 도매상인들은 수량뛰기를 장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메이저급이 아닌 잡다한 물건들 중 싸게는 42% 혹은 48%에 입고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경우는 소매상 분들께 50% 혹은 55%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답 나오죠? 10만원어치 팔아봐야 돈 만원 남짓합니다. 저희들은 수량 뛰기를 해야 그나마 돈이 되지 짜잘하게 팔아선 돈도 안 돼요. 뭐 아무나 와서 이거 한 개만 주세요 하시면 도매 가격에 주지 않습니다. 일반 소매 손님에게 소매업자분들과 같은 가격에 드리면 그 소매 손님들이 소매상에게 가셔서 제값 주시고 상품을 구입할까요? 안 하지요. 이것이 바로 상도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손님들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매상들이 일반 손님들에게 소매업자에게 주는 같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소매업자들을 죽이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가뜩이나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최저가네 뭐네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다 보니 지금 유통구조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서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가격을 아주 있는 대로 다운시키질 않나. 가격을 다운시키면 입소문으로 팔리기야 잘 팔리겠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닫은 업체들 많아요. 문 닫은 업체들 많다고. 그리고 가끔은 소매 손님이 이러실 때도 있어요. 어머 아저씨 인터넷은 더 싸잖아요. 그냥 이 가격에 주시면 안 돼요? 지랄하고 그냥 막 확 주차부까 주질 확세리.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 인터넷 주문 시 옵션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차이 나는 상품들을 함께 묶어서 한 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저가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인터파크나 11번가 같은 곳에서 소비자가 만원짜리 상품을 5천 몇백 원에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께서 어라 이거 싸네 하시며 구매를 하려고 클릭을 하게 되지요. 그럼 옵션이 붙습니다. 옵션을 잘 보면 내가 구매하려 한 상품에는 천 몇백 원 내지 몇천 원까지의 정도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추가 옵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만원짜리를 5천 몇백 원에 사려고 클릭을 했는데 천 몇백 원이 더 붙어. 게다가 나중에 주문 결제할 때 꼭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배송비는 선물로 할 거예요? 후불로 할 거예요? 눈둥. 배송비. 보통 배송비는 2,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어때요? 얼추 대충 계산해봐도 최하 8,000원 이상 9,000원 돈 하지요? 저는 그럽니다. 아니 아저씨 인터넷에는 이 가격인데 하시면 바로 인터넷에 주문하세요 하고 안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30%까지는 DC를 해드리거든요. 즉 만원짜리 7,000원에 드리는데 자기가 검색해보면 9,000원 돈 되거든. 인터넷에는 배송비까지. 그러니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저씨 그냥 살게요. 웃기고 있네. 안 팔어. 좀 못됐어 내가 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아무리 인터넷에 4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해도 배송비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 배송 쿠폰을 사용하면 개꿀이지만서도 어떠세요? 이해가 좀 가시는지요? 한 번은 외국에 수출하려고 물건들을 박스 포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얼추 한 1,000만 원 돈 넘는 수량이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남는 것은 100여만 원 남아야 잘 남습니다만, 그런데 교회, 학원, 도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 달란트 시장을 하시려고 물건들을 고르십니다. 자, 대망의 시간, 결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2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저씨 많이 샀는데 5천 원은 깎아주세요. 그냥 샷한 내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돈만 원 아니면 조금 넘게 남을까 말까 한데 5천 원을 디스카운트 하자니. 물론 혹자는 그러시겠죠. 그래도 5천 원은 남지 않냐고. 자, 머가리는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생각들 해봅시다. 가게세가 보통 300이 넘어요. 전기세가 보통 2, 30만 원씩 나옵니다. 수도세 있지요. 아파트 관리비 있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저런 분류의 손님들을 몇 팀이나 받아야 할까요? 하루에 10팀이 와봐야 10만 원 버는 것인데 지금은 경기 침체로 그렇게 손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큰 거래처 몇 군데 때문에 버티고 개기고 중심을 잡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학원이나 교회 같은 곳은 달란트 시장 열기 같은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할까요? 많이 해봐야 4번이고 보통 1년에 2번뿐이 안 한답니다. 정말로 요즘 경기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깝깝합니다. 저야 월급을 받고 있으니 그나마 덜하다 할 수 있겠죠. 저 월급 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저 월급 주는 사람 이 가게 접고 산에 간다고 하루 종일 유튜브로 자연인 무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진짜 아주 진상스러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매 아짐씨들. 한 손에는 붕어빵을 들고 손가락 쪽쪽 빨아가며 이 물건 저 물건 뒤치덕 거리다 느닷없이 포장을 뜯는 겁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럼 제가 바로 그러죠. 그거 사시려고 뜯는 겁니까? 계산을 하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러십니다. 아니요,
안에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요. 아이들 선물 줄 건데 확인해 봐야지요. 꼭 뜯어봐도 싼 건 안 뜯어요. 하나 팔아봐야 돈 1,000원 남는다는 것을 뜯어서 막상 가져간다 하더라도 또 뜯어본 것은 안 가져가고 꼭 새 것들로 가져가요. 그럼 뜯어놓은 건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들네들은 선물 줄 거라 새 것으로 가져가고, 그럼 이 뜯겨진 상품은 누가 사가라고? 그것도 도매 매장인데. 이 뜯어진 상품을 소매상들이 가지고 가서 소매 손님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왜들 그리 이기적인지. 아니, 시집 장가 갈 때 미리 합방 해보고 속궁합 맞춘 다음 시집 장가들 가셨나? 혹자는 그러시지요. 이거랑 그거랑 같냐고. 맞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많은 바늘 도둑이나 소 도둑이나 죄의 질은 크기가 다를 뿐 죄명은 그냥 같은 도둑입니다. 단순 절도라고 들어보셨죠? 내 것이 아닌데 500원짜리 라이터 한 개라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 이탈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단순 절도라 해도 단순 절도죄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라이터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그리고 남의 물건을 뜯었으며 구매를 하지 않았으니 엄밀히 따지면 재물 손괴죄가 되겠죠. 이 죄는 36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뜯는다. 애가 그걸 보고 뭘 배울까 생각들 안 하십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저는 그냥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참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 양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고서도 책임은커녕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죠. 진짜로 기본은 지키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되는군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만, 그럼 뭐합니까? 구독자도 없고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무튼 이렇게 해서 도매와 소매 그리고 기본적인 유통에 관해서 간단히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매상은 정말이지 수량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네요.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본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계부 지출을 줄이시고자 노력하시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매상이 소매상을 제끼고 소매 손님들에게 도매로 물건을 막 팔면 그 소매 소비자들이 소매상에게서 물건을 구입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소매상은 죽겠지요. 과연 한두 개씩 소매 손님에게 도매로 팔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일반 소매상이 살아야 도매상도 살고, 도매상이 살아야 제조업자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으로 조금 더 시민의식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심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장놀이터의 이장이었습니다. 또 봬요.